네, 최고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은 정말 힘들었는데 7월이 딱 끝나자 8월 첫 주부터 지금 강세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네, 수급도 돌고 21선, 61선도 회복을 했고요. 네, 특히 뭐 제일 좋았던 건 무엇보다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2주 전에 1055포인트 최고가를 찍었습니다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059.8 네,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네, 갱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수대가 셀 때는 네, 여러분들이 조금은 절대 수익률을 누리셔야 됩니다. 항상 보면 주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늘 비싸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적정 주가 또 계산하고 또 목표가를 얼마나 보는지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막 팔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장에서는 절대 맞지 않죠. 그래서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크게 먹어야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몸에 좀 배셔야 됩니다. 수익이 날 때 그 작은 수익에 네, 뭐 소위 말해 쫄아서 그냥 벌벌 떠시거나 그러면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누군가에게 묻는다라는 것은 네, 자기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하면 좋은 얘기 들리는 것보다는 누가 부정적인 얘기, 분할 매도를 하시죠. 적정 주가를 넘어섰네요. 밸류상 가배수 구간입니다. 이래 버리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묻지 마셔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도 물으면 네, 그 사람들 묻는 순간 팔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담한테도 전화 한번 해보시면 주담이 뭐랄까요? 요즘 주가 이래 좋은데 뭐 좋은 일 있나요? 그러면 주담이 예, 우리 좋은 일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올 거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의문입니다. 글쎄 왜 올라간지 모르겠네. 딱 이럽니다. 그럼 그렇지 않고 팔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깨는 종목이 많이 나오잖아요. 장이 좋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네, 지수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꽉 잡고 있어야죠. 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겠지만 지금 장이 좋으니까 네, 편하게 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믿어야 될 때라고 본다면 네, 지금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맞겠고, 조금은 지수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종목이 쫓아오죠. 네, 절대 수익률을 계속 추구하시라 계속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좋은데 절대 수익률을 추구해야죠. 네, 많이 먹기 위해서 노력하시라 이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CD 주문 들어왔던 종목군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이 좋든 나쁘든 항상 CD 주문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여러분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뭐 장이 좋았으니까 CD 주문 들어온 종목도 상당히 많았다나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네, 이 루트노트 같은 경우는 시장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52주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동안에 수급이 안 들어왔었고요. 수급 들어온 날만 잠깐씩, 수급 들어온 날만 머리를 듭니다. 근데 패턴 자체가 강하지를 못하죠.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21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매우 강한 패턴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거는 뭐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죠. 네, 수급 들어온 날은 그래도 네, 주가를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선과 61선이 나란히 평행 추세를 유지하는 것도 한 번씩 강한 양봉을 뽑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강한 양봉을 뽑을 때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날면 이날도 그랬고, 들어온 날만 양봉을 뽑지 안 들어오면 다 음봉입니다. 21선에 걸려서 이 정도에서 매수가 한번 들어오겠구나 생각하면 딱 매수가 들어와서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관리자가 있는 유형의 패턴이구나 보는 것이죠. 21선 가격 그래밀의 법칙 있죠. 주가는 21선에 붙으면 멀어지고 또 멀어지면 21선에 붙으려고 한다. 이 그래밀의 법칙대로 그런 모양을 타고 가면 매매하는 분 입장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21선 붙었으니 이제 끌어올리겠구나 하면 또 끌어올려요. 그날 아침에 수급 봤더니 CD 주문 봤더니 딱 들어와. 그러면 바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네, 양봉을 뽑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JP모건과 UBS가 아침도 들어오죠. 그러면 바로 따라 들어가서 종가까지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D 주문을 안 하면은 좀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좀 편하죠. 네, 이번 주에 네, 화요일 날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약간 매도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수가 거의 없고 대부분 매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올리패스는 요날은 네, 바이오 종목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좀 왔었지만 네,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오니까 이 종목을 좀 매매하기 좋죠. 안 그러면 우리가 옥석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2,000개 되는 종목을 특별히 그날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 기준은 CD 주문 들어온 종목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날은 이제 수요일은 다시 또 1%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또 CD 주문 관점에서 보면 JYP 흐름이 좋았던 것이었죠. 네, 2개 창구가 들어올 때 제일 좋습니다. 이들 간에도 외국계 창구가 하나 들어올 때보다 2개가 들어오면 물량 경쟁이 좀 일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JP모건과 CLSA 2개 창구가 들어왔고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으니까
네, CD 주문이 맞죠. 네, 그리고 20일, 60일 선을 동시에 타고 올랐습니다. 물론 뭐 JYP가 급등하는 종목들, 최근에 SM은 매각 이슈로 급등했습니다만 JYP는 급등하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뭐 시가총액 1조 4천억대니까 조만간에 한번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목요일 날 LNF가 네, 요 구간에서는 CD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11시부터는 정상적인 CD 주문이 나왔으니까 요 구간은 어딘가는 누군가가 수동으로 아마 던졌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이후로 CD 주문이 계속 네,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면서 종가 최고가 무려 8%나 네, LNF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스트릭트로 조정을 받을 때 딱 보시면 신고가 찍고 나서 그대로 조정을 받는데 역시 이유는 매도죠. 외국인 기관들이 압도적인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날은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온 것이죠. 외국인 7만 주, 9만 주, 기관들이 7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쌍끌이 매도 때문에 신고가 찍고 조정을 받았다가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LNF를 수급을 안 보고 온 누군가에게 한번 전문가한테 여러분 상담을 딱 해보면 이 종목은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대로 이 종목에 대해서 혹은 이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올라갔을 때 분석을 하게 되면 또 2차전지 뭐 또 양극화 소재가 어떻고 또 실적이 어떻고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상담이 들어가게 되면 뭐 단기 가열이 어떻고 오버슈팅이 어떻고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늘 보면 수급이 들어올 때는 올라가고 수급이 뺄 때는 떨어지고 또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양극할 시장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일주일 전보다 뭐 양극할 시장이 확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급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수급을 안 보면은 맨날 업황 따져야 되고 이 회사의 자산 가치 다 계산해야 됩니다. 굉장히 매매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종목이 몇 개면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데 종목은 2,000개인데 2,000개 하나하나마다 그 종목의 내재가치, 청산가치 다 계산해야 되고 현금흐름표까지 다 봐야 되고 그럼 뭐 그죠? 밸류 계산 딱 하고 PR이 몇 배니 맨날 그 계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평소에 어떤 업종이 좋고 지금 같은 메타버스와 2차전지 소재 관련한 기업이 당연히 압도적이죠. 그 종목 안에서도 그날 수급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 수급을 그거를 안 보셔요. 그러니까 매매가 항상 할 때마다 불안전하죠.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CD 주문 잡혔던 종목들이 이거는 자동으로 CD 주문 검색기는 자동으로 잡힙니다. 여기 종목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 필드가 이렇게 있죠. 이런 거를 장중에 실시간을 보시면서 먼저 외국계는 실시간이니까 먼저 보시다가 그 다음에 9시 20분, 10시, 11시 등등 외국인들의 누적이 보이고 그 다음에 10시부터는 또 기관들 누적이 잡힙니다. 이들이 잡히는지 외국계가 들어왔는데 검은머리가 아니려는지 보려면 외국인이 잡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들어올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관들이 만약에 외국인만 보고 매매를 했는데 기관들이 매도를 딱 해버려요. 그럼 주가는 바로 거기서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가 안 들어오더라도 단매수라도 들어오면 기관들이 오늘 매도가 없구나. 그러면 외국인만 보면 되죠. 기관들이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온 날은 거의 종가 최고가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국계와 외국인 기관들 필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장중에 보면서 매매하느냐 안 보면서 매매하느냐 그게 뭐 사실 선수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무슨 업종, 그죠? 이런 것들만 계산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거꾸로 매매를 해도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 크게 날립니다. 선수들이라고 뭐 안 날리나 그렇죠? 물릴 때는 왕창 물려버립니다. 왜냐면 자기 논리와 반대로 갔을 때 옛날 LTCM 사건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더라도 자기가 믿는 것들 그거와 반대로 갔을 때 대응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수급을 안 봐버리면 그냥 자기 아는 상식선에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뭐 10년 투자한 사람이 오히려 한 달 매매하면서 이 수급을 보는 한 달 초보들 주린이한테 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정말 수급을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보를 한번 봐보시면 자, 카페24를 한번 봐보죠. 자, 지금까지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이 안 들어왔을 때는 주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8월 달 들어,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메이저들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카페24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관련한 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얘는 지금 4차 팬데믹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대면 때문에 온라인 쇼핑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4차 팬데믹 시작이 된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근데 이때는 다 안 갔잖아요. 안 갔다고 이번 주만 올라갔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만 봐보면 그런 네, 모순이 생깁니다. 예, 결론적으로 8월달 들어서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온 거는 네, 8월 들어서 수급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 외에는 없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JYP를 보시면 앞서 아까 JYP가 요 자리였었죠. 요 자리도 수급이 들어오니까 움직였고 금요일 날도 네, JP모건이 10만 주 네, 들어오니까 자, JYP가 날아갔습니다. 결국은 수급 들어온 날만 날아가는 거지 수급 안 들어온 날은 안 갔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중요했다라는 것이고 푸른 기술 그다음에 자 네페스아크는 3시 20분까지 꾸준하게 돌았습니다. 물량 규모는 많진 않아도 어쨌든 종가 최고가로 보면 이 고점에서 매물을 소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자리죠. 하이비전 같은 경우도 52주 최고가를 깼네요. 이것도 장 끝날 때까지 네, JP모건이 78,000주가 장 끝날 때까지 요 보면 3시 반까지 돌아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다운시스 이상적인 패턴이죠. 완벽한 것은 요렇게 보면 아예 직선 형태로 나오면 사실 완벽하죠. 그만큼 잘게 많은 횟수로 들어오게 될수록 요것이 요렇게 거칠게 안 보이고 둔탁하게 안 보이고 매끄럽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잉크테크 여기 보면 잉크테크가 그런 패턴이 나오죠. 아예 직선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믿고 장 끝날 때까지 네, 가져가시면 되겠죠. 네, 아우디 퓨처스도 네, 요보다는 네, 앞서 잉크테크의 패턴이 조금 더 CD 주문에 더 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